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 영상은 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 며칠간 날씨가 참 괴랄해요. 요새는 구라청이 날씨가 그렇게 구랄치더라도 이해가 돼요. 오늘도 새벽에 비 왔다가 금방 그쳤다가 낮에 또 해가 뜨다가 또 오후 늦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네요. 제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날씨가 괜찮은데 혹시나 하고 우산을 가지고 자전거를 수리하러 갔어요.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는 중간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수리하고 나서 집에 오는데 또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우산을 쓰면서 자전거를 끌고 걷다가 또다시 자전거를 타다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참 괴랄맞은 날씨. 그것 때문에 오늘 비도 살짝 맞고 이런 날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비 오는 날씨에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조금은 됐는데 와인킹의 소비뇽 블랑 특집에 나와서 초저가지만은 피터 마스터브 와인께서 자신의 취향이어서 매우 좋았다 그랬던 와인인 코노스루 비시클레타 소비뇽 블랑입니다. 와인의 가격은 9,900원이에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2만원 중후반부터 3만원 중후반에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5종류 그 정도와 함께 이 칠레 소비뇽 블랑 와인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피터 마스터브 와인께서는 이 와인이 자기 취향과 맞다고 하면서 그 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비시클레타 이렇게 자전거가 그려져 있고요. 빈티지는 2020년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2.5도. 먼저 와인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색깔 중에서 가장 밝다고 할 수 있는 페일 스트로우 그 색깔인데 살짝의 골드색 빛깔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일 스트로우와 페일 골드 사이의 색깔입니다. 소비뇽 블랑답게 풀향이 나긴 나는데요,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소비뇽 블랑 같이 풀향이 팍팍 나는 그런 풀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살구 느낌도 나고 소위 고양이 옷 냄새라고 하는 그런 소비뇽 블랑의 특징도 좀 보여주고요. 과실향에서 귤 같은 시트러스함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향보다는 오히려 스톤프루트, 햇과, 살구, 복숭아 그런 햇과의 향들이 좀 더 많이 나요. 역시나 소비뇽 블랑답게 산도 높고요. 돌이나 흙 같은 느낌, 그런 미네랄의 느낌도 잘 느껴집니다. 미네랄리티가 꽤 세서 그런지 짠맛이 느껴져요. 가끔 와인에서 짠맛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와인의 미네랄리티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 와인은 미네랄이 강해서 그런지 짠맛이 느껴질 정도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피터께서 비 온 다음에 땅의 냄새였나 흙의 냄새였나 그런 향이 올라온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와인의 강한 미네랄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레이블에 자전거 그림이 있었는데요, 코노스루는요 와인을 만들더라도 자연 친화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자전거로 이동하고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레이블에 자전거용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와이너리는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 0%의 인증을 받았고요. 또 재미있는 게 해충으로부터 포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밭 사이에 꽃을 심거나 거위를 푼다고 하네요. 아까 초반에는 시트러스함보다 햇과적인 향이 좀 더 강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시트러스함이 더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먹는 음식은요, 오늘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광장시장에 가서 회를 사왔습니다. 소비뇽 블랑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역시나 회가 가장 좋겠더라고요. 이거는 광장시장의 복민횟집이라는 곳에서 사온 1인분 모듬의 포장입니다. 10,000원이에요. 가격 매우 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가스에 적당히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에어프라이기에 구웠어요. 맛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름에 덜 튀겨서 완전히 튀긴 것보다 조금은 더 건강하겠죠?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에 강한 풀향이 불호이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 와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우선 멍게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해산물의 소비뇽 블랑은 참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아쉬움이자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미네랄리티가 엄청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실로의 캐릭터가 강하진 않은데 미네랄리티가 세다 보니까 돌 같은 향이 매우 잘 느껴지고 그리고 맛 자체도 짠맛이 날 정도, 그 정도로 미네랄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실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튀김도 화이트 와인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데 이 와인의 최대 단점은 향이 엄청 빨리 날아가요. 지금 요거 따라 넣은 지 20분에서 30분 정도 됐는데 향이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와인은 꼭 뚜껑 닫아서 차게서 드시고요. 데일리 소비뇽 블랑이 언제나 그러듯이 정말 조금씩 그렇게 따르세요. 이 와인은 데일리 소비뇽 블랑에서도 향이 매우 빨리 날아가는 그런 와인입니다. 맛에서의 미네랄리스트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오늘의 BGM은요, 핀란드의 멜로디 데스메탈 밴드 몰스 프린시피움 에스트의 Another Creation이라는 곡입니다. 몰스 프린시피움 에스트, 발음이 어려우니까 줄여서 MP라고 할게요. MP는 1999년도에 결성돼서 아직까지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이 앨범은 2002년도에 나온 1집인데요. 내용이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의 멜로디 데스메탈의 양대 산맥인 인플레임자와 다크 트랭킬리티, 그 둘을 합쳐놓고 거기에 곡마다 현대적인 멜로디 데스메탈을 첨가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곡은 칠드런 오브 보덤의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떤 곡은 소일 워크, 어떤 곡은 이터널 티어즈 오브 소로우, 그런 선배 밴드들의 음악을 곡마다 잘 조합해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앨범이 1집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선곡한 Another Creation이라는 곡은 후렴구의 멜로디가 귀에 촥촥 박히는 그런 곡이고요. 특히나 기타 솔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귀에 촥촥 박히는 멜로디로 확 진입을 할 때 와, 감동입니다. 앨범의 곡들이 개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한 곡에 연주곡을 포함한 10곡이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취향에 따라서는 최고의 곡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최근에 너무 좋고 또 다른 곡을 선곡할 수 있을까 하고 10번을 넘게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놀랍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Another Creation을 포함해서 앨범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Another Creation은 오늘도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코노수루 비시클레타 소비뇽 블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와인치고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향이 빨리 날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은 정말 조금씩 계속 칠링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와인의 강점이자 단점은 매우 강한 미네랄리티입니다. 돌, 흙 그런 느낌이 매우 많이 나고요. 마시면은 짠맛이 느껴질 정도예요. 적당한 풀향과 함께 초반에는 스톤프루트, 살구나 복숭아 같은 핵과 그런 느낌의 과실량이 좀 더 많이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귤 같은 시트러스함, 그게 좀 더 살아납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향들마저 모두 날아가요. 이 와인 9,900원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변화를 느낀다거나 그런 지속성을 기대하시면 아쉬울 만한 그런 와인입니다. 미네랄에 대한 불호가 없고 혼자 와인을 마시더라도 충분히 칠링해서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매우 마음에 드는 그런 와인일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거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